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은 갈더마에서 스폰서한 세션으로 디스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보툴라늄 톡신 A에 대한 비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서 성형외과입니다. 일단 우선 처음으로 이제 베이직한 톡신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툴라늄 톡신 A의 비교, 제품 간의 비교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인트라더마 인젝션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제 에이징에 대한 링클 트리트먼트로 크라우피시나 이제 포헤드 링클, 글라벨라 링클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제 보툴라늄 톡신을 사용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컨투어링, 페이셜 컨투어링, 마세터 머슬, 템포러리 머슬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종아리나 승모근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마세터 머틀에 주사를 해서 당시에는 이제 얼굴을 작게 하는 주사 이렇게 해서 이제 근육이 3분의 1로 줄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5mm에서 8mm까지도 줄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2, 3mm, 3, 4mm로 줄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에 나기도 했었고요. 상당히 많은 이제 볼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는 이제 종아리나 이런 승모근 이쪽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사용을 많이 했고요. 이 환자는 이제 디스포트를 사용해서 양쪽에 주사를 해서 상당한 이제 근육의 볼륨 로스 감소를 만들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보톡스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선언을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그런 파지티브 혐기성 균에서 이제 톡신을 만들게 되는데요. 크로스트리움 보툴륨이라는 균이 만든 톡신이 이제 보툴라늄 톡신이 되겠습니다. 이 톡신은 이제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톡신은 열에 강해서 85도 이상으로 이제 5분 이상 가열을 해야 약간 인액티베이션 되고요. 100도로 끓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설프게 요리를 했다가는 이제 이 톡신이 이제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반면으로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톡신을 주사하고 사우나 가지 말라 그러는데, 사우나 가면은 85도 이상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심하게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톡신이 열에 약하지만 사우나를 못 갈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 유럽에서 예전에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상한 소세지를 먹고 어떤 이상한 증상들이 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소세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세지가 이제 보툴러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틴 말로 이제 소세지 이제 보툴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툴라늄 톡신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물론 이제 운동을 통해서도 이 균이 감염이 되거나 해서 이제 보툴리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애기들도 이제 보툴리즘 균을 먹어서 힘이 빠지고 축 늘어지는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보툴라늄 톡신은 라이트 체인은 50kDa, 헤비 체인은 100kDa이고요. 각각의 기능이 다르죠. 헤비 체인은 열쇠죠. 그래서 너브 멤브레인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약간 열쇠 작용, 문을 여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SV2 리셉터에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 작용하는 것은 이제 라이트 체인이 멤브레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SNAP25를 이제 클리베이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용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는 이제 저희가 주사했을 때는 보통 이제 온셋이 3일에서 5일 정도로 일정하게 나오지만,
이제 보툴리즘 톡신 이제 먹었을 때 보툴리즘 이런 것은 이제 뭐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뭐 24시간, 36시간, 48시간, 62시간, 뭐 심지어 3일, 4일, 5일, 6일까지도 이런 다양하게 먹었을 때는 증상이 뭐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그래서 좀 폭넓게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보툴리즘의 특징은 이제 갑자기 아큐트하게 일어나고 이제 열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시메트릭하게 양쪽이 좀 비슷하게 침범을 하고 디센딩 파라라이시스, 플래시스 파라라이시스라 해서 이제 불바 머스큘레이처를 포함하는 이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얼굴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증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호흡기를 침범하기 전에 얼굴 먼저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보툴리즘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호흡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특정적인 얼굴을 표현하게 되는데 표정이 어색하고 잘 못 웃고 눈이 약간 멍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바보 같은 증상, 퓨필도 열리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눈에 게이지가 이상해지고 얼굴 표정이 양쪽에 또 똑같이 안면마비는 이제 페이셜 파라리시스는 한쪽만 침범이 되지만 이건 양쪽으로 침범이 되는 것이죠. 이런 표정을 보일 때는 이제 보툴리즘을 의심하고 호흡기를 준비하는 이런 다음 처치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보툴리즘 톡신의 어떤 여원이나 이런 어떤 걸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툴리즘 톡신 타입 A에는 이제 제일 먼저 출시된 보톡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포트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제어미라는 제품도 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입 A의 내성이 생겼을 때에는 타입 B 마이블락이라는 제품이 있어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또 치료하는 세컨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타입 A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보톡스, 디스포트, 제어민 이런 제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 포인트는 이제 네 가지인데요. 어떤 드라잉 테크닉, 어떤 건조 방법을 선택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첨가물, 어디티브 프로덕트가 들어갔는지, 저희가 음식 먹을 때 어떤 그 성분표를 보죠.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프로테인에 대한 얘기, 어떤 톡신 프로테인이 어느 정도 있고, non-toxic 프로테인 어떻게 있느냐. 달걀 노른자, 흰자 이렇게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노른자가 이제 톡식 프로테인이고 흰자가 non-toxic 프로테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은 이제 노른자만 있고요. 어떤 제품은 흰자가 약간 섞여 있고, 어떤 제품은 이제 흰자도 많고 노른자도 많고 뭐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톡신의 온셋, 에피커시, 듀레이션을 비교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드라잉 테크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이제 염전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는데, 염전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날려버려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균을 배양할 때는 물이 있어야 되죠. 균이 배양을 하고 톡신을 어떤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배양액이나 어떤 그 습한 환경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제품을 이제 보관하고 이제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루 형태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라잉 테크닉이 이제 제품의 상당히 중요한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백큐 드라이 테크닉이 있고 프리징 드라이 테크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바나나는 이제 상온 건조한 바나나인데 먹어보면 딱딱하죠. 그리고 이제 먹다 보면 이제 뭔가 바나나하고는 다른 느낌이다. 백큐 드라이 테크닉의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리징 드라이 테크닉은 이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동열 건조한 과일은 향도 이제 뭐 가급적이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물을 첨가했을 때
다시 소프트한 원래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징 테크닉, 프리징 드라이 테크닉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러간사의 보톡스는 이제 백킴 드라이 테크닉을 사용했고요. 디스포트, 이 갈더마 제품의 디스포트는 이제 프리징 드라이 테크닉을 사용해서 드라잉 테크닉만을 비교해 봤을 때는 보톡스보다 디스포트가 우월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오민도 프리징 드라이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미국으로 이제 김종수 성형외과에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데 실린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는 게 이게 엉겨 있는 게 이제 보톡스의 이제 파우더가 되겠고요. 아까 보시는 바나나 같이 굉장히 엉겨 있고 딱딱해 보이죠. 반면에 이제 디스포트는 이제 굉장히 고운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백큐um 드라이 테크닉과 프리징 드라이 테크닉에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톡시는 사실 이제 프리징 드라이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톡스 알러간사는 왜 아직도 이 백큐um 드라이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냐면, 공장을 바꾸고 하면은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FDA 이런 허가는 또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그냥 백큐um 드라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냐 싶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당연히 이제 더 개발된 프리징 드라이 테크닉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 포인트로 이제 애디티브 프로덕트인데요. 저희 음식 먹을 때 뭐 방부제가 얼마나 있는지, 또 뭐 어떤 지방산이 뭐 안 좋은 지방이 있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 있는지 뭐 살펴보게 먹게 되겠죠.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이제 주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우리가 의사가 최소한 알고 주사해야 되지 않느냐. 남의 몸에 주사한다고 막 주사하지 말고 우리가 주사하는 거에 대한 성분을 좀 알고 주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이제 휴먼 알부민이 0.5g 있고요. 디스포트는 0.125g, 좀 작죠. 지오민은 엄청 많이 넣었어요. 알부민을 1g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는 이제 NaCl을 0.9 넣고, 이제 디스포트는 락토스, 지오민은 스크로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소금으로 절였고 디스포트는 설탕으로 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휴먼 세럼 알부민은 이제 뭐 휴먼 유래 알부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알부민은 뭐 그닥 깔끔하지 않죠. 좀 찝찝하죠. 그래서 적을수록 좋다. 디스포트는 휴먼 세럼 알부민이 가장 적은 제품이다. 물론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어떤 코아톡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거기 알부민 아예 다 빼버렸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알부민은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보톡스보다 디스포트 알부민이 굉장히 적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오민이 이제 알부민이 많은데, 알부민이 많은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왜냐? 또 이게 사람이 피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우리가 박테리아나 또 뭐 바이러스, 또 심지어는 그보다 입자가 작은 프라이온, 이런 것들이 오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휴먼 알부민은 이제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점점 휴먼 세럼 알부민을 줄이는 추세고, 디스포트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부민을 줄여왔다. 그리고 설탕에 절이는 것이 소금보다 좀 결정체로 낮다. 아까 보셨다시피 사진을 보면 소금보다는 이제 설탕 입자가 좀 부드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보다는 설탕 입자들이 더 부드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알부민이죠. 이게 동그란 것들이 알부민인데요. 이제 보톡스의 알부민 입자, 디스포트 알부민 입자가 있고요. 지오민의 알부민 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툴렉스인데요. 알부민 입자 형편없죠. 길쭉날쭉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왕이 쓰려면 좀 균일한 사이즈의 알부민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뭐 쪼각거리고 이런
그래서 이제 보틀렉스 알부민은 좀 형태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또 보톡스에서는 이제 알부민 말고 이상한 입자들이 여기 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약간 베킹 드라이 테크닉 하면서 아마도 프리징 드라이보다 약간 단점이 약간 알 수 없는 결정체들이 섞여 있다. 물수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톡스보다는 이제 디스포트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컴플렉스 프로테인, 톡식 프로테인과 넌 톡식 프로테인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비교해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툴리움 톡신은 이제 뉴로톡신과 넌 톡식 프로테인 나눌 수가 있죠. 뉴로톡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kD의 아이체인과 100kD의 헤비체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둘러싸는 넌 톡식 프로테인인데요. 이것은 다시 햄 어글루틴 프로테인과 넌 햄 어글루틴 프로테인을 나눌 수 있습니다. 햄 어글루틴 프로테인은 이제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그런 프로테인인데, 적혈구가 응집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해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넌톡식 프로테인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 노른자 말고 이 흰자가 얼마나 섞여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톡스는 이제 900kD이죠. 150을 빼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넌톡식 프로테인인데, 900 빼기 150이면 얼마죠? 750. 750이라는 넌톡식 프로테인이 섞여 있고, 디스포트는 이제 반반 정도 들어있는데 보통 300에서 600, 그러니까 이제 150에서 300 정도의 넌톡식 프로테인이 있다. 넌톡식 프로테인을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죠. 보톡스보다 더 줄인 제품이 있긴 있습니다. 제오민이라고 그래서 제오민하고 이제 코아톡스는 아예 그냥 넌톡식 프로테인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넌톡식 프로테인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넣을 필요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제품보다는 이런 없는 제품 쪽으로 굳이 필요 없는 프로테인을 주사해서 좋을 것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토탈 프로테인이라는 거는 이제 보톡스에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1995년에는 25 나노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5 나노그램으로 줄였죠. 그래서 이 25일 때 상당히 이제 이런 안티바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탈 프로테인이 적을수록 최근에는 이제 안티바디가 많이 거의 안 생기고 있죠. 보톡스를 맞은 환자에서도. 디스포트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아예 12.5로 토탈 프로테인이 적은 좋은 제품이었고요. 역시 디스포트는 이제 5 나노그램까지 이제 줄이고 있고요. 제오민은 이제 더 줄여서 0.44 나노그램으로 토탈 프로테인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프로테인을 굳이 우리가 주사해서 좋을 것은 없다. 그래서 이종 단백질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안티바디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이런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비교 포인트는 이제 onset efficacy duration인데, 주사를 하고 이제 며칠 후부터 주사의 효과가 나오고 주름이 펴지느냐, onset이죠. 얼마나 효용성 있게 주름이 펴지느냐, efficacy, 얼마나 오래 가느냐, duration입니다. 세 가지를 톡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디스포트와 보톡스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 논문에 보면 이제 onset efficacy를 이제 비교를 했고요. 예, forehead frontalis activity measurement를 사용해서 비교를 했는데, 에피커시에서는 이제 디스포트가 더 우월한 걸로 나왔습니다. 컴플렉스 에피커시가 이제 디스포트에서 90%, 보톡스에서 65% 나왔고, 온셋은 이제 디스포트가 3일, 보톡스가 5일. 그래서 디스포트가 온셋이 더 빠르다.
그래서 급하다, 뭐 3일 후에 결혼식이다, 그러면 이제 디스포트를 놔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보톡스를 놓으면 5일이나 이틀 더 지나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빠른 온셋이 필요할 때는 이제 디스포트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유니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뭐 2.5 대 1로 주사를 했을 때는 디스포트가 더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듀레이션은 어떨까요? 듀레이션도 이제 디스포트가 더 긴 거로 나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세 달에서 90일 지나서 보톡스는 풀렸는데 디스포트는 남아있죠. 100일, 5일 됐을 때 둘 다 풀렸고, 그래서 보톡스가 더 빨리 풀린다. 이것도 어떤 유니트가 달라서 어떤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2.5 대 1로 환산했을 때 보톡스 2병과 디스포트 1병으로 같은 양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디스포트 1병이 보톡스 2병보다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다른 논문인데요. 이것은 역시 온셋 듀레이션 옌코라고 해서 이제 지오민과 비교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온셋이 지오민이 3일, 보톡스가 5일, 디스포트가 5일로 나왔죠. 이 논문은 거짓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많은 논문에서 디스포트와 지오민은 3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렇게 거짓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좀 잘못된 논문도 많다, 이런 것을 알게 되시고, 이제 아마 이 논문은 이제 지오민에서 스폰서를 한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의 그 스폰을 받은 논문은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확인을 했는데 디스포트와 지오민은 온셋이 3일로 나왔습니다. 3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역시 디스포트가 더 길게 나왔고요. 지오민은 또 빨리 풀려서 주름이 빨리 생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민 2병과 디스포트 1병을 비교했을 때는 디스포트 1병이 더 세다, 그리고 효과도 오래 간다. 그것은 이제 디스포트의 유니트가 보톡스 지오민과 달라서 그런데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디스포트 1병과 보톡스 3병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비슷하거나 보톡스가 더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비교하는 기준치로 봐서는 디스포트가 듀레이션도 길고 온셋 빠르고 또 에피커시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써보면 디스포트가 좀 환자들의 반응이 좀 더 만족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확실히 뭐 환자가 느끼는 것도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또 효과가 좋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디스포트를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쉽사리 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디스포트는 이제 예전부터 쭉 쓰던 분들, 이제 바꾸지 못하는, 바꿨다가 다시 약해서 못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쓰고 있고요. 디스포트 가격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으로 이제 인트라더말 인젝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뭐 2000년부터 인트라더말 인젝션을 주장을 많이 해서 인트라더말 인젝션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는 뭐 외국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뭐 대만이나 이런 파리에서 어떻게 보톡스를 근육이 안 느냐고 저를 되게 이상한 의사로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제 영어가 안 돼서 당하고 왔는데, 사실 뭐 근육에 바로 주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물론 마세터 같은 게 근육에 주사하겠지만은, 크라우핏이나 이런 포에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근육에 바로 주사하는 것보다는 지방층에 주사하거나 또 눈썹에 가까운 부분은 더멀 인젝션 하고 있죠.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독일 의사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눈썹 가까운 쪽에 더미셀 주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괜히 공연한 이런 블레임을 받아서 억울한 면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뭐 몰라서 그런 거니까 봐줘야 되겠죠. 인트라더멀 인젝션 제가 이제 2000년부터 20년 전부터 많이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뭉쳐서 주사하는 게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볼록으로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산해서 주사하는 방법이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인젝터를 쓸 수도 있고 조금씩 나눠서 주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더멀 인젝션의 약간 특징적인 주사 방법이겠죠. 제가 이제 제 얼굴에 소독을 하고 인젝터로 스프레이 같이 주사를 하는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인젝터를 사용해서 적은 양으로 더미스 주사를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인트라더 인젝션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근육 주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트라더 인젝션 했을 때 그 크라우프의 무브먼트 웃을 때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쪽이 주사한 쪽이고요. 이쪽은 안 했죠. 예, 약간 스키 타이 이쪽이 약간 타이트닝 돼 있죠. 약간 늘어져 있죠. 이쪽은 약간 타이트닝 돼 있고, 주름도 펴진 것 같고, 뭔가 이제 팔자 주름도 좀 펴진 것 같고, 눈가 주름도 펴졌는데 이제 표정은 다 지워지고, 이게 인트라더 인젝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사하고 2주 후에 보면은 이 주사하지 않은 쪽에 비해서 미세주름이 많이 펴졌고요. 모공이 작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라더 인젝션은 이제 모공이 작아진다. 세바시우스 그랜드의 작용을 억제해서 피지가 덜 나와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피부결이 좋아지고 모공이 작아지는 게 인트라더 인젝션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10년 전에 이거 동영상 찍은 거고 그 전부터 이제 인트라더 인젝션을 많이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이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한 게 있죠. 이제 보면 이제 주사 전, 주사 후 컨트롤이죠. 주사 전보다 주사 후에 보면 주름이 많이 펴졌죠. 모공도 작아지고 주사하지 않은 쪽에 비하면 탁월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더 인젝션 디스포트를 했을 때는 피부결이 좋아진다. 그럼 왜 디스포트로 인트라더 인젝션을 하느냐? 정확한 기전은 모르겠지만 보톡스보다 디스포트가 인트라더 인젝션 했을 때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것을 밝힌 사람은 없는데요. 아직은 균이 달라서 그런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트라더 인젝션 했을 때 보톡스보다는 디스포트가 훨씬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킨 보톡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톡스 할 때는 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디스포트 할 때 광이 난다, 모공이 줄었다, 피부결이 좋아졌다, 스킨이 팽팽해졌다, 타이팅 됐다, 여러가지 디스포트가 보톡스에 비해서
인트라벤 인젝션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스킨 보톡스 했을 때요. 이게 시술 전, 직후, 시술 후 많이 좋아졌죠. 이게 주사하지 않은 쪽 완전 딴 사람이 됐습니다. 주사하지 않은 쪽과 주사했을 때 비교해 보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논문인데요. 2008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디스포트하고 이제 보톡스를 비교했는데요. 디스포트가 200유니트, 보톡스를 100유니트 해서 주사를 해서 손바닥에 그 다한증 치료를 한 후에 비교한 논문입니다. 디스포트 200을 실시당하고 그 다음에 보톡스를 100유니트를 했을 때 디스포트 쪽에서 땀이 덜 났다. 디스포트가 더 다한증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럼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디스포트 150하고 보톡스 100을 했을 때 비교해보면 비슷하다. 다한증에. 근데 그래서 보톡스 100, 디스포트 100을 했더니 똑같이 100을 했을 때는 이제 보톡스가 좀 낫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보톡스 100유니트와 디스포트 150유니트를 했을 때 디스포트가 훨씬 세다. 디스포트 한 병에 500유니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디스포트 한 병하고 보톡스 두 병을 따졌을 때 디스포트가 훨씬 세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네. 보톡스는 한 병을 다 썼고 디스포트는 500에서 150 썼으니까 몇 분의 1이죠? 3분의 1도 안 쓴 거죠? 3분의 1도 안 썼는데 세 병이 넘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볼 때는 이제 디스포트 한 병과 보톡스 세 병을 해도 디스포트가 세다. 450이니까 세 병 하면 이렇게 논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그 어덕션 어브덕션 인터세스 머슬에 대한 했을 때도 디스포트 200, 보톡스 100 했을 때는 디스포트가 훨씬 세게 나왔고요. 또 디스포트 용량을 줄여서 150유니트 했을 때도 디스포트가 세게 나왔고 같이 100유니트 했을 때 이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머슬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스포트 한 병과 보톡스 5병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여하튼 이제 디스포트가 굉장히 센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보톡스보다 디스포트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이제 디스포트가 뭐 유니트가 달라서 영국 유니트와 미국 유니트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는 디스포트가 굉장히 이제 효과가 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 디스포트 한 병과 보톡스 5병이 비슷하다. 이렇게 논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100유니트, 디스포트 200 했을 때 훨씬 여기서 땀이 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150으로 줄여도 이쪽이 더 좋게 나왔고요. 100을 했을 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톡스하고 디스포트를 비교했을 때 이제 뭐 외국의 어떤 세미나 많이 가도 이제 두 회사 이제 뭐 개발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뭐 어떻게 해도 이제 디스포트가 이기더라고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이 디스포트가 보톡스보다 낫냐를 따져보면 드라잉 테크닉에서 보톡스는 이제 백큐 드라이 테크닉을 썼고 디스포트는 프리징 드라이 테크닉을 썼는데 보톡스 개발자들이 뭐 아무리 백큐 드라이 테크닉이 좋다고 해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잉 테크닉에서는 이제 디스포트가 훨씬 우월하다. 그리고 이제 톡식 프로테인을 따졌을 때
보톡스는 이제 900kilo 달톤이 있고 디스포트는 뭐 300에서 600kilo 달톤이니까 non-toxic 프로테인을 많이 줄였다. 두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온셋이 보톡스가 5일인데 디스포트가 3일이죠. 온셋이 빠르다. 듀레이션이 이제 보톡스가 90일에서 이제 보톡스가 이마에서 풀렸죠. 논문에서. 디스포트는 이제 훨씬 더 오래 간다. 그리고 땀샘이나 이런 인트라더멀 인젝션을 할 때 보톡스보다 디스포트가 훨씬 결과가 좋았다. 주름이 많이 펴지고 모공이 작아지고 잔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좋았다. 결론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논문이 있고 제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 한 병과 디스포트 한 병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디스포트가 이제 톡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환산할 수 없지만 디스포트 500유니트 한 병과 보톡스 한 병, 100유니트 한 병은 디스포트가 세겠죠. 그러면 보톡스 두 병과 디스포트 한 병을 했을 때도 디스포트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톡스 한 3병과 디스포트 한 병이 비슷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사하실 때도 그런 정도의 이제 환산을 하셔가지고 이게 보톡스 쓰다가 디스포트 쓰시면 얼마나 주사해야 될지가 굉장히 좀 처음에는 어색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또 보톡스 많이 들어가서 표정이 어색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쓰시다가 디스포트 쓰실 때는 양을 상당히 줄이면 되고요. 아니면 뭐 셀라인이 더 많이 섞어서 보톡스 쓰는 것처럼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아니면 비슷하게 섞어서 인젝션을 조금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톡스는 2.5cc 셀라인 섞고 있고요. 디스포트는 이제 여기다 셀라인 다 넣으면 4cc가 됩니다. 그래서 4cc를 섞고 보톡스의 한 반 정도, 보톡스를 만약에 한 움큼 넣었다면 디스포트는 반 움큼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2.5cc, 4cc 섞었으니까 거기서 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사용하시면은 또 큰 불편 없이 환산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뭐 유니트 따지고 이렇게 따지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디스포트에 셀라인 좀 더 넣는 방식으로 하셔서 한두 케이스 하시다 보면 어떤 감이 오실 것 같고요. 또 환자 만족도 면에서 디스포트가 상당히 우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디스포트를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갈더바에서 스폰서한 디스포트 광고 세션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디스포트의 장점만을 설명을 했는데 또 그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서 성형외과였습니다.